나만 아는 그런 정보로 그 기업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근데 주가는 한 개인이 생각한 바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은밀한 내부자 정보로 투자하시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까운 지인 중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2명 정도 있어요. 그런 것 좀 그만 보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잔뜩 물려 있거든요.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볼래. 그 계약 곧 할 거라고. 이러면서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 계약은 물 건너갔지 싶어요. 기분 나쁠까봐 제가 그 계약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은밀한 정보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은밀한 정보의 주된 소재는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규모 계약 체결이나 대규모 납품, 아니면 신약 개발 성공, 대체 에너지 발견, 이런 거요. 친환경 모시기 기술이 개발됐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고리짝적 영화기는 한데 예전에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작전주가 됐던 그 기업의 카테고리가 부실한 건설주였거든요. 이 건설사가 수질을 개선하는 박테리아 연구를 하는 어떤 기업이랑 M&A를 한다고 했나 그랬어요. 이게 벌써 10수년 전 영화인데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가 없는 게 지금도 이렇게 비슷한 호재에 뛰어들어갈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영화 작전의 영화 감독님 성함이 이호재예요. 호재. 이거 진짜 본명인가? 작전과 호재, 이거 아주 찰떡궁합 같아요. 자, 이렇게 애매한 주식들이 늘 비슷한 스토리텔링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데 정말 놀랍도록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투자하면서 가장 비중을 둬야 하는 건 뭘까요? 한 회사가 탄탄하게 일궈온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을 열광시키는 스테디셀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꾸준히 성장하는 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내부자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은밀한 정보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량 기업이 꾸준히 제품을 잘 만들어서 탄탄하게 수익을 창출했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그런 곳에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말도 딱히 틀린 건 아닌 게 이런 우량 기업에서 10배, 20배 그런 떡상은 나오기 힘들잖아요. 반면에 작고 이름 없는 그런 처음 듣는 기업이어도 인수합병이니 어떤 계약이니 신기술 개발이니 코로나 뭐시기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주가가 진짜 폭등할 수 있을 거예요. 은밀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 취향인 거죠. M&A 같은 합병이나 신규 계약이나 기술 개발 같은 그런 아이템들은요, 그 회사에 당장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금하기에 되게 좋은 소재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주주는 알지만 투자자들은 모르거나 관심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요, 눈에 확 띄는 뉴스를 좋아해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인 언론이나 미디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클릭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반짝거리는 소재가 나오면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저 역시 그런 소재거리를 찾아다니는 한 마리 하이에나입니다. 은밀한 정보는 이렇게 반짝이고 눈에 띄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퍼져나가요. 비록 그 정보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나 그런 것과 밀접한 관계는 없을지라도 그 정보를 입수한 개인은 이걸 과대포장해서 해석하기 쉬워요. 이렇게 투자자가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건 회상 용이성의 함정 때문이에요. 회상 용이성이라는 거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를 끄는 두드러진 사건은 회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극적인 사건은 이 회상 용이성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 회상 용이성을 자극하는 사건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폭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인간은 대체로 회상 용이성을 담은 사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극적인 사건은 정말 빠르게 번져나가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를 모르겠으면 네가 바로 호구다. 나만 아는 그런 정보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면 내가 그 판에서 호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만 아는 그런 정보로 그 기업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근데 주가는 한 개인이 생각한 바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건 그 기업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투자자 무리가 있을 때여야지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가는 일종의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줄다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보가 아무리 대단한 거여도 다른 투자자들이 그 호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죠. 혹여 잠시라도 투자자들이 그 호재를 보고 막 몰려왔어도 분위기가 단기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의 호재 잔존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가가 무너집니다. 솔깃한 정보를 반영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실속 없는 투자 아닌가요? 자, 내가 그러면 호구라는 걸 알았으면 이걸 알면 그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보통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 북두신권의 주인공 명대사처럼 너는 이미 죽어있다. 오마이와 모신데이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에 너만 알고 있어 그런 정보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깃한 정보를 듣고 소규모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셈이죠. 빨리 그 시한폭탄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투자자는요, 그 폭탄을 더 비싼 값에 받아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폭탄을 안고서 장렬히 전사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폭탄으로 저글링할 필요까지 있나요? 투자를 그렇게 굳이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